네, 책 받았죠, 그쵸? 약간 표지가 약간 원서 같잖아요. 네, 제 여자친구가 이거 해주고 있는데. 저 여자친구한테 잘해야 됩니다. 네. 11번을 펴주시고요. 오늘 목표는 11번부터 14번. 거기까지면 이제 외행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거기 할 건데요. 11번 문제 제가 2분 드릴 테니까 풀어주세요. 준비, 시작. 이건 문제를 패는 느낌인데, 지금. 네,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만약에 이거를 막 우리가 웨잉을 배운 걸 정말 너무 극대화시켜서 쉽게 푼다라고 하면은 막 이런 걸 볼 것 같아요. 여기에 벗이 있었나요? 여기 벗 있었죠, 그쵸? 예를 들어서 벗을 딱 보고 이게 실제로는 이게 반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고 반대니까 앞에 있는 거에 역접이면 되겠네 해서 앞을 봤더니 이 너의 시간을 일에 대해 제한하는 것은 더욱더 너의 하루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시간을 제한하는 거는 좋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 아래를 봤더니 명령문이 또 나와요. 이 셋을 봐요. 이 도전적인 시간 제한을 설정하라. 얘가 피해자가 나한테 시키네. 시간을 정하고 하라고. 또 뒤에 보니까 또 만약에 시간 이렇게 너의 도전에 완성하면 줄여라. 시간의 양. 너가 너한테 주는 시간의 양을 줄여라. 또 타이트하게 잡아라. 이렇게 느껴져요. 벗 나오고 시간 제한하는 게 플러스고 플러스 하니까 시간 제한 플러스 답 몇 번이죠? 5번 했으면 아주 잘한 거죠. 근데 이렇게 풀면은 배울 게 좀 떨어지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푸는 거는 이렇게 원래 풀이 시간 하면 이거 1분 만에 끝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 한 문제를 통해 또 배울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보면은 파킨슨 법이라고 하는 것은 스테이트, 진술한다, 대절을 뭘 진술하냐면 이게 해석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된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이것의 완성을 위해서 이용 가능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확장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뒤에 여기 ing가 나왔거든요.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제가 이걸 왜 쓰냐면 있잖아요. 제가 대안찾기라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주어 동사가 해석이 안 됐을 때 뒤에 있는 분사 구문을 해석을 해라라고 했으니까 뒤에까지 이해 안 되면 다음 문장 넘어가야겠지만 뒤에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앞에가 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의미하면서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일이 취한다는 거,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완성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할당한다면 더 많은 시간을 그것에 완성해. 무슨 말이죠? 시간 할당하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시간 할당을 하면 더 많은 시간을 가져간다. 시간 할당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앞에 요거 문장 몰라도 뒤에 거 가지고 해석하는 게 대안 찾기의 핵심이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해력이 미친 듯이 좋아가지고 저보다 더 좋아가지고 일이 확장된다는 게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확장된다는 게 일이 많아진다는 거구나라고 이해하면 거의 저를 넘어선 거죠. 이게 이해 안 되더라도 분사구문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대안 찾기의 핵심이다. 이 정도.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시간 할당하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죠, 그렇죠? 시간 할당하면 일할 시간이 더 늘어난다 했으니까 시간 할당 요거 마이너스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다음 2번. 자, 이제 여기가 이제 흐름이 꺾이는 아까 제가 벗을 아까 체크했죠. 어디였죠? 여기. 자, 너의 시간을 제한하는 것, 일에 대해서 뭐뭐처럼 들린다. 이 시간 제한하는 게 더할 거라고, 더 큰 스트레스를 너의 날에.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반대 영향을 준다. 라고 했어요. 반대 영향을 준다. 스트레스 주는 줄 알았는데 반대 영향을 준다고 했으니까 좋은 영향이구나 라고 이해했으면 괜찮아요. 이해가 안 됐어. 그러면 여기에 또 세미콜론이 있죠? 대안 찾기예요. 네, 뒤에 나온다는 거죠. 반대 효과가 뭐냐면 너가 부여했을 때 마감 기한을 너의 일에 부여했을 때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잘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One, need to get done. get done이 뭐냐면 끝내다예요. 그럼 끝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끝낼 필요가 있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감 기한 정하잖아. 너 끝낼 필요가 있는 거에 더 집중할 수 있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인 거죠. 됐어요? 여기서 플러스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 제한은 플러스다. 해볼게요. but이 나오고 시간 할당 또는 제한이죠. 플러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 끝나고 뒤에 쭉쭉쭉 같은 내용 나오는 거예요. 뒤에 가볼게요. 자, 모든 어떤 주어진 순간에 뒤에 또 나왔죠. 그렇죠? 명백히 정의하면서 너의 일 스케줄. 그렇죠? 이 defining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선 정리하다예요. 너의 스케줄을 잘 정리해 주는 거죠. 근데 이거 해석이 안 되면은 플러스인 걸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ing 또한 대안 찾기로 뒤에 있는 게 어떤 말인지 잘 모르니까 앞에 있는 걸로 해석하면 되잖아요. 넘어가세요, 그냥.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두 가지를 체크하면 돼요. 대안 찾기에서 쉬운 문장을 해석하는 거 첫 번째. 어려운 문장은 제끼는 거 두 번째예요. 요거를 기억하시고 다음 문장 가볼게요. 다음 문장의 이 set은 명령문이에요. 적어보세요. 명령문. 이게 필자가 명령하는 거니까 너무 중요한 거 아닐까요? 네. 별표. 자, 도전적인 시간 제한을 설정해라. 너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play with it. 그걸로 해라. 그렇게 진행해라는 뜻입니다. 자, 짝대기 나왔죠? 짝대기 뒤에는 제가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부연 설명이라는 거. 앞에 있는 문장이 해석 안 된다? 뒤에 걸로 퉁치면 된다. 뒤에 게 해석돼요? 안 돼요? 앞에 걸로 퉁치면 됩니다. 자, turn. turn이 나왔는데 이거 보고 돌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뒤에 into가 있네요. 요거는 이제 구문을 아는 게 필요한데요.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예요. A를 B로 바꾸다. 네. 뭐로 바꾸냐? 일을 끝내는 것에서 시간에 대항한 경쟁으로, 시간에 대항하는 경쟁으로 바꿔라는 뜻이에요. 마감 시간 정해라, 정하지 말라? 정하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명령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 so that. 이거 제가 뜻이 그래서 뭐뭐 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 뒤에도 시간 제한해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너가 가질 수 있다. 더 큰 감각을 성취 감각이니까 성취감이죠. 더 큰 성취감을 가질 수 있다. 자, 너가 work toward 하면요. 노력하다는 뜻이에요. 그 일에 노력할 때. attend 하면은 당면한 이런 뜻입니다. 지금 네 손에 있는 당면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노력할 때 더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시간 제한 할래? 시간 제한하면 더 큰 성취감 얻을 수 있어. 끝. 반복이죠, 그렇죠? 여기 뒤에 땡땡이 할게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장이죠. 자, 4번. 만약에 이게 쉬워서 답을 쉽게 맞추신 분들은 지금 제가 2번, 3번, 4번이 같다라고 계속 표현을 이제 할 건데 왜 같은지에 대해서 근거를 체크하는 훈련을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너가 완성한다면 너의 어떤 도전들을 또 명령문, 대표. 네. 노력해라. 그쵸? 여기 try ing는 여러분 시도하다인 거 아시죠? try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고 try ing는 시험 삼아 해보다. 뭐뭇을 시도하다는 뜻입니다. 네. 적어 드릴게요. try ing. 이건 중학교 때 한 겁니다. 뭐뭇을 시도하다. 네. 감소시키는 것을 시도하다. 시간의 양을 묶어줘야죠. 어떤 시간이냐면 너가 너 스스로에게 주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거는 해석적으로 중요한 건데 이게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거를 좀 체크를 해주세요. 이게 the next time이 뭐냐면 접속사예요. 명사가 아니에요. 다음번에 주어가 동사할 때라고 해석을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적어드릴게요, 제가. 이쪽에. The next time 주어 동사. 해석 정해드릴게요. 다음번에 주어가 동사할 때. 그래서 이거를 이 부사절로서 묶어줘야 돼요. 접속사이기 때문에 부사절로서 묶어줘야 됩니다. 너가 비슷한 어떤 것을 해야 할 다음번에 또는 다음번에 너가 그 비슷한 것을 할 때 해석하면 됩니다. 그때는 너가 너 자신에게 주는 시간의 양을 줄여봐라 라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이죠? 시간 제한을 둬라. 시간을 할당해라. 이거 명령이잖아요. 그럼 이거 좋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그럼 마감 시간 정해라 라고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나왔죠? 세미콜론. 요거 또한 대안 찾기예요. 물론 앞에 있는 문장으로 우리가 다 이해했어. 그럼 됐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럼 뒤를 봐야죠. 어떻게. 뒤를 볼게요. 자, 이러한 내적인 어떤 경쟁은 내적 경쟁은 뭐죠? 어떤 경쟁이죠? 내적 경쟁. 내 스스로 시간을 줄이는 것. 이게 내적 경쟁이에요. 경쟁은 도움을 준다. 동기부여하는데 너가 집중하는데 더욱더 너의 일에 좀 더 집중력을 올려주는구나. 시간 제한을 하면은 좀 더 집중력 올려주는구나. 그 다음에 메이킹도 나왔죠? 이거 대안이에요. 이것도. 만들면서 너가 더 생산적으로, 결과적으로. 제가 그때 대안 이렇게 좀 더 중요한 문장을 얘기할 때 as a result를 말한 적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다음에는 중요 문장이 나온다. 근데 as a result랑 똑같은 단어가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럼 이 문장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뭐라고 했어요? 내적인 경쟁. 시간 제한하는 거. 이거 시간 제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시간 제한하는 거. 이거 플러스라고 한 게 그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문장에 또 이게 강조가 돼버린 겁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 번 나왔죠? 번 나오고 주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명령문 1번, 명령문 2번, 마지막에 결과. 거의 끝났죠, 그렇죠? 이러면 쉬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한 5분의 4에 대한 비율로 주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쉬운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제가 요 페이지 있잖아요. 제가 문장을 나눈 페이지에 보기를 2개 가져왔잖아요. 여기 총 5개 중에. 그래서 반대 이 답이 여기선 2번이고요. 오른쪽 페이지요. 오른쪽 페이지에서 답이 2번이고 1번은 업무 처리의 창의성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때 극대화된다. 제가 이 1번을 이 오답 보기로 가져온 이유가 뭘까요? 5초만 생각해 보세요. 5, 4, 3, 2, 1. 네, 여기서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시간 제한을 주지 마라라고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반대 표현입니다, 이게. 제가 보통 가져오는 오답 보기들은 논리적으로 반대를 제가 가져옵니다. 왜 가져오냐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은 한글이니까 잘 구분이 안 되겠지만 영어로 보게 되잖아요. 오답 보기에 낫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정답이 A잖아요. 그럼 오답은 not A가 될 수도 있고 그 not이라고 하는 게 not으로 나올 수도 있고 no로 나올 수도 있고 단어가 역접이 될 수도 있고 뭐가 역접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져오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흔들리신 날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 맞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제가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실제 평가원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보기도 다시 한번 봐주시고 실제 복습할 때는 저랑 수업한 지문 그리고 보기까지 오답 보기까지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다음 12번. 자, 2분 드릴게요. 준비 시작. 자, 시간은 끝났는데 10초 더 드릴게요. 답이 쉽지는 않죠, 그렇죠? 애매하지 않나요, 약간? 이게 요즘 스타일의 주제예요. 주제 되게 쉽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게 탁 안 나와, 이게. 뭔가 깨름직하고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되고 뭔가 약간 뭐 그래, 약간. 지금 방금 전에 확 나온 거 있죠. 마감 시간 딱. 이거는 옛날 스타일. 요거는 요즘 스타일. 네. 근데 이것 또한, 요게 2020년 거예요. 여기 작년 거. 작년 4월. 인천교육청에서 그렇죠? 좀 빨리 풀어볼까요, 제가? 빨리 푼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빨리 풀 수 있는 건 아닌데 흐름만 잡아서 답이 나올 수 있냐 없냐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 이 보는 행동이라고 한 거예요. 보는 행동이라고 하는 게 너무 소대꼬문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읽는 겁니다. 보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어렵다. 이 단어도 어려운데 진가임을 인정하다, 알아보다는 뜻이에요. 진가임을 알아보는 게 어렵대요. 거대하게 정교한 장치의 진가를 알아보는 게 힘들다. 장치가 뭐야?
보는데 좀 이 보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보는데 도움을 주는 이 복잡한 장비가 뭔지 알아보는 게 되게 어렵다. 진짜 이 장비, 엄청난 장비의 가치를 알아보는 게 힘들다. 이 장비 뭘까요? 아래 나오는데. 뇌라고 인지를 하면은 이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세 번째 문장 보면은 뇌가 나와요. 뇌는 수행해야 한다 엄청난 양의 일들을 이 명백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입자들을 눈으로 전달되어진 거는 어떤 보는 거죠. 보는 거를 잘 하기 위해서 누가 노력해야 됩니까? 뇌가 미친 듯이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보는 것에 기여하는 건 엄청난 그 장비는 누구예요? 바로 뇌예요. 그걸 쭉 읽다가 내려와요. 벗이 나와요. 벗 체크. 이러한 모든 것은 노력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누가 노력합니까? 뇌.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뒤에 나와요. 환자에 의해서 보여지듯이 수술로 그들의 어떤 시력을 회복한 수십 년 동안의 눈먼 상태 이후에 그들은 갑자기 세상을 볼 수 없다. 하지만 대신에 보는 걸 배워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눈만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필요하다? 뇌가 필요하다. 다 뭐예요? 2번이. 시력을 갖는데 뇌의 중요성. 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이게 답이 2번이거든요. 이렇게 풀면은 되게 이제 나이스한 거고, 우리는 지금 배우는 과정이니까 처음부터 다시 오겠습니다.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제가 해석한 문장은 보세요. 이런 게 뭐 have to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거대한 장비에 대한 지칭이 브레인으로 나왔다든가 이런 문장들은 저한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다 안 읽는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해석한 문장 있죠. 저는 그거를 꼼꼼히 읽어요. 시간을 좀 들여서. 나머지 대충. 꼼꼼히 대충. 꼼꼼히 벗. 꼼꼼히. 이렇게 읽고 풀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해설을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자, so that. 다시. 보는 것의 행동은 보인다. 아주 자연스럽게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 가주어죠. 경우가 아까 이 워크북에 가주어 표시 되게 잘했더라고요. 네, 가주어가 진짜 핵심. 네, 나중에 되면 진짜 어렵게 나오거든요. 가주어, 여기 진주어죠. 여기서 appreciate의 뜻을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진가를 알아보다. 두 번째, 감사하다. 세 번째, 감상하다. 알겠어요. 네, 감상하다에 평가하다 들어가니까 평가하다 안 쓰겠습니다. 근데 감상하다만 써주세요. 그럼 이게 지금 가주어니까 여기가 진주어죠? 네. 이게 진주어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해석을 잘 하려면은 이 언더라인. 그 과정에 언더라이가 이제 보세요. 라이가 거짓말 하다도 있지만 놓다 두다도 있지만 놓여있다. 이거 혹시 다 아십니까? 라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라이, 뭐 라이 해가지고 라이, 레이, 레인, 라이, 레이드, 레이드. 옛날에 다 배웠던 저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논리 수업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에 아래에 놓여 있는. 그래서 기저하는 이란 뜻이에요. 기저의, 기초로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정에 기저하는 어떤 복잡한, 거대하게 복잡한 장비의 진가를 알아보는 것은 어렵다. 그럼 궁금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 쓰이는 장비가 무엇?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자, 보는 것과 장비. 보는 것과 장비. 보는 것과 장비. 자, 이것은 놀라움으로써 다가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대절이 이제 진주. 네, 이거 가죠.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은 놀라움으로 다가온다. 주어가 뭡니까? 이거 about이 나왔는데, 여기서 about의 품사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서 부사예요. about은 전치사일 때는 뭐뭐에 대해서인데요. 부사일 때는 약, 대략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몰라서 여러분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해놓고 도표 문제를 틀려와요. about이 약이란 걸 몰라가지고 선생님 이거 다 틀렸잖아요. 약 이거잖아. 그럼 애들이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이란 뜻이 있고, 그럼 3분의 1. 인간의 뇌의 3분의 1이
시력에, 시각에 헌신한다, 전념한다라는 사실은 놀라움으로 다가온다.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아까 전 첫 번째 문장에서 보는 것과 거대한 장비 두 가지 개념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보는 것과 거대한 장비가 나와야 되는데 누가 나왔어요? 내가 나온 거예요. 나는 그래서 뇌로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비가 그 과정에 기저한다 했잖아요. 과정을 도와주고 지탱해 준다고 했잖아요. 지탱해 준다고 이 말로 표현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언더라이가 디보트로 바뀐 게 아닐까? 다음 3번. 자, 뇌라고 또 내놨어요. 또 다른 게 나오면 제가 오해를 할 텐데 바꿔 말할 텐데 뇌가 또 나왔고 또 여기서 눈으로 흘러들어오는 입자라고 했으니 이것도 시각이 나온 거죠. 해석해 볼게요. 뇌라고 하는 것은 수행해야 한다. 이노멀스 하면 거대한이에요. 거대한 양의 일들을. 이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죠. 이 부사고 ambiguous 하면 애매한인데 on이 붙었으니까 애매하지 않은, 명백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명백한. 명백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뭘 해석하냐면요. 이거 수십억이에요. 수십억의 photons 하면 입자들. 입자들. 어떤 입자? 스트리밍 하면 이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눈으로 흘러들어오는, 꾸며주는 거죠. 눈으로 흘러들어오는 입자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한다. 그럼 수많은 일을 한다. 이 일한다를 뭐로 볼 수 있어요? devote, underlie 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시각과도 뇌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도 1, 2, 3번 다 소재는 두 개밖에 없어요. 시력, 뇌, 시력, 뇌, 시력, 뇌. 끝. 다음 4번. 엄밀히 말해서 모든 시력은 애매하다. 모든 장면은 애매하다. 이 말이 갑자기 왜 나왔지? 뇌가 필요하다고 이런 말 하면 이제 너무 알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다음 읽어볼게요. 애매하단 말 왜 했을까? 너의 뇌는 goes through, 겪다라는 뜻입니다. 너의 뇌는 겪는다. 많은 양의 문제를 겪는다. 자, disambiguate. 아까 ambiguous 봤죠? 아까 애매한이었죠. 애매한 거를 애매하지 않게 하려고 해. 그러면 뭔가 정리하고 파악하는 거죠. 다 파악하다예요. 이 뜻이야, 파악하다. 제대로 파악하다 이런 뜻인데 정보를 분류하고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정보냐면요. 너의 눈을 때리는, 눈으로 들어오는, 스트리밍 이렇게 바꿔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자, 뭐함으로써 자, taking into account, taking 목적어 into account 요거 고려하다예요. 자, 컨텍스트는요. 맥락이라고 하거든요. 맥락을 고려함으로써 그리고 assumption 하면 가정이에요. 가정을 만듦으로써.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의 뇌는 노력을 하고 있어. 뭐 하려고 노력하냐면요. 정보를 명확하게 하려고. 근데 뭐 함으로 또 나왔네요. 그죠? by ing가 또 나왔네요. 지금. 그럼 함으로써. 오늘 3번 나왔어요. 자, 뭐 함으로써 이 시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파악하냐면 뭐 함으로써? 맥락을 고려함으로써. 가정을 만들므로써. 됐어요? 그럼 지금 애매한 정보가 눈으로 들어올 때 누가 역할합니까? 뇌. 끝났어요. 정말 열심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진짜. 너무 이 필자 자체가 계속 뇌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발생하지 않는다. 노력 없이. 보여지듯이. demonstrate 하면 증명되다예요. 환자에 의해서 증명되듯이 노력 없이 되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럼 이 환자가 보여줄 게 뭐냐면 노력 없이는 이 환자가 제대로 시력을 회복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자, 어떤 환자냐면 수술적으로 회복한 그들의 어떤 시력을 자, 전면구입니다. 이거. 블라인디스 하면 눈이 멀다인데 눈이 먼 수십 년 이후에 눈 수술을 통해서 시력을 회복한 환자예요. 그러면 눈이 회복됐으니까 잘 시각적 정보를 잘 처리해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게 원래 생각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여기 나왔죠. 또 대안 나왔죠. 대안. 네, 그들은 갑자기 볼 수 있대요? 없대요? 세상을 볼 수 없대요. 하지만 대신에 배워야 한다. 보는 것을
다시 보는 걸 배워야 한대요. 왜? 뇌가 일 처리를 똑바로 못하니까 아직. 됐어요? 훈련이 필요하다. 누구의? 뇌. 다음. 끝났나요? 마지막이네요. 자, 먼저 세상은 일단 세상은 chaotic attack. 자, 혼돈스러운 공격이다. 모양과 색깔의 혼돈스러운 공격이고 심지어 당신의 눈의 시력이 완벽히 기능을 할 때조차도 그들의 뇌는 배워야만 한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데이터를 들어오는. 됐습니까? 똑같은 표현이에요. 뇌 필요해. 시력 회복한다고 바로 보이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럼 시력을 사용하는데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답은 여기 이쪽 보기에서는 1번이죠. 그럼 오답 보기를 좀 볼게요. 2번. 오답 보기 여기 보면서 할게요, 제가. 자, 1번. 중요한 역할, 뇌의 중요한 역할 처리함에 있어서 시각적 정보를. 그쵸? 여기 시각이 나왔고, 뇌가 나왔죠? 2번 볼게요. 자, 의도되지 않은 영향, 시각적으로 애매한 데이터에, 배움에 있어서. 만약에 애매한 데이터가 들어와가지고 그 결과로 뭔가 사건, 사고 발생한다. 이런 얘기였으면 답이 2번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큰 문제는 뇌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2번이 탈락입니다. 의미도 맞지 않고 소재도 다 담지 못했고. 3번. 자, 다양한 어떤 이점, 사용하는 거, 통찰력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단어 문제예요. 인사이트, 시력 아니야?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이건 통찰력.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재 이탈로 3번도 아닌 거예요. 답은 1번이에요. 실제 여러분이 푼 문제에서는 답은 2번입니다. 제가 이걸로 바꾸면서 보기도 순서를 좀 바꾸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다음 13번. 2분 드릴게요. 준비 시작. 문제를 빨리 풀고 시간이 남으면은 제가 얘기했던 중요 문장이 무엇일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쪽 부분 해석 안 되면 대안으로 볼 수 있는 뭐 분사구문, 세미콜론, 콜론, 대시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볼게요, 여러분. 지금은 답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네. 잘 푸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내가 어디를 읽어야 할지. 어차피 우리 연습할 문제는 많아요. 어차피 이 책 우리 목표는 2월까지 끝내는 거잖아요. 끝나고 뭐 할 거예요? EBS 또 풀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는 EBS를 연계 문제로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EBS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똑같은 개념을 입혀가지고 새로운 도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부를 시킬 거거든요. 이걸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할 거예요. 달라지는 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 평가원 교육청 지문에서 EBS 지문을 바뀐다는 거. EBS 지문 하는 이유는 EBS가 간접 연계가 50% 된다고 했잖아요. 간접 연계 의미가 뭐냐면 단어 소재,
아까 전에 우리가 해석 수업 들을 때 사회적 기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회적 기관처럼 EBS에서 나왔던 이런 특정 단어들 있죠. 그 단어들이 다시 바꿔 쓰여가지고 실제 문제화되는 게 수능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고 논리적으로 학습을 하는 훈련을 아마 3월부터 할 겁니다. 물론 내신이 있으니까 4월은 좀 쉬었다가 5월에 또 하고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제가 진행을 하되 그 방식은 EBS를 가지고 해석과 논리를 공부시키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이제 문제풀이가 잘 가능하다 하면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의고사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친구들이 가장 싫어했던 게 모의고사고 막판 돼서 가장 필요로 했던 게 모의고사였어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모의고사를 보라고 할 때 이 친구들 지금 7명 오늘은 좀 아픈 친구 한 명 안 나왔는데 7명 중에 한 명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율로 제가 숙제도 선택이지 않습니까? 모의고사 보라고 했더니 한 명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모의고사 잘 안 되겠구나 뭐 어쩔 수 없죠. 애들이 보기 싫어하는데 근데 막판 가니까 10월달 가니까요 서로 모의고사를 보겠다 날린 거예요. 제 반에 새로 들어온 애들이 다 모의고사 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다른 학원에서 거기서 막 보기 안 한다고 막판에 막 종강해버린다고 하면서 막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새로 들어온 애들이 모의고사를 미친듯이 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기존 애들도 모의고사를 보겠다고 다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보니까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폭망 10월달에 폭망. 선생님 수업 들었는데 모의고사는 실전이에요. 지금 오늘 푼 저 문제 있죠. 2분 동안 1분 만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주제 문제잖아요. 저거. 제목 아닌가요? 요지죠. 요지는 20번이잖아요. 쉬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해주신 대로 딱딱딱딱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도 안 읽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머리 하얘져. 그래서 내가 미리 보라고 했지. 그럼 이러면 빡치죠, 애들이. 말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보지 그랬어. 막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선생님 빨리 보라고 했었어야죠. 막 이러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보게 했는데, 그때부터 봐도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열심히 본다면. 근데 솔직히 그때 막 마지막에 보면서 내가 될지 안 될지 고민하면서 수능 준비하는 게 되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보면은 나중에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 3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봐줄 수 있겠냐 하면은 웬만큼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바로 해볼게요, 이제. 자, 13번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중요한 게 없죠? 이런 것들이 보이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의심 없이 진실이다. 이거는 필자가 진실이라고 하는 거니까 좀 중요한 거 아닐까요? 됐죠? 자, 의심 없이 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 받는 거 수행하도록 창의적인 활동을 뭐 때문에? 문제. 그들이 느끼는 문제 때문에 그들의 어떤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환경에서 얘네가 문제를 감지해가지고 그걸 해결하느라고 창의적인 어떤 노력을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그 다음 뭐가 나오죠? however이 나와요. 그럼 뒤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문제가 없어도 창의적 노력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나오면 문제가 끝나요. 답이 그럼 바로 2번 나올걸요? 필요는 창의성 발현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다. 왜냐면 문제가 없어. 나 날고 싶은데 갑자기 자기가 날고 싶다. 그럼 비행기 만드는 거예요. 날 필요가 없어. 근데 날고 싶은데 이렇게 기본적인 자기 어떤 욕구 그런 거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뒤에 설명이 나와요. 여기 보세요. 하지만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 창의적인 과정이 설정될 수 있다는 거 지금 set in motion이요. 움직임에서 설정되다가 아니라 수거 표현으로 활기를 띠게 되다예요. 적어보실래요? 활기를 띠게 되다. 그냥 띠다인 거 아시죠? 뜨이다가 아니라. 자, 활기를 띠게 될 수 있다는 거 뭐 없이? 필요 없이. 대놓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이미. 문제. 선생님 너무 막 푸시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문장에도 있어요. 마지막 문장에도. 여기는 예시니까 넘길게요. 예시 나오고 어디죠? 이거가요? 네. 요거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여기 so가 또 있잖아요. so. 아까 however 있었고 여기 so 또 있잖아요. 별표 쳐보세요. 네. driving force는 원동력이에요. 이 어떤 비행기 발명 뒤에 있는 원동력은 필요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필요에 의해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즉 대안입니다. 대안. 뭐가 있었냐면
날 필요는 없었다. 또 대안이에요. 사람들은 단순히 원했다. 필요 때문이 아니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럼 however 뒤에도 똑같은 말. so 뒤에도 똑같은 말. 답이 2번인 건 아시겠죠? 다시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었다면 여기 이런 문장을 좀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전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raise 또 단어가 또 appreciate처럼 이제 또 중요합니다. raise 뜻 좀 적어드릴게요. 울리다, 제기하다, 모금하다, 양육하다. 단어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요게 raise를 제가 그러면은 해석을 할 때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걸 안 알려드리면 이 지문마다 이게 수능에 다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raise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어떨 때는 올리다라고 해석할 것이고 어떨 때는 모금하다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혼동스럽잖아요. 3번에도 알려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면 문제에 대한 sensitivity, 센스 감각이잖아요. 민감도라고 합니다. 민감도. 민감도.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중요하다는 생각 설정하는데 설정인 줄 알았는데 또 세팅 다음에 여기 in motion이 있네요.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활기를 띠게 하다 했죠. 그렇죠? 창의적인 과정이 활기를 띠게 하는데 중요하다는 생각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해됐어요? 이 문제에 대한 민감도, 문제 인식, 문제에 대한 어떤 뭔가를 고쳐야겠다. 남들한테 이게 안 보이는데 나한테 저기 문제처럼 보여. 저걸 고쳐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개념에 문제가 제기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없어도 창의적 과정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여기서 주제가 밈이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여기서 열심히 안 봤어요. 왜냐하면 뭐가 이렇게 특별히 크리티컬이 있긴 하지만 뭔가 약간 however 이런 게 없잖아요. 뭔가 깔끔하게 딱 이런 게 없으니까 넘겼어요, 그냥.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봤습니다. 이것은 의심 없이 사실이다. 여기 지금 가주어죠? 여기부터 진주. 네. 뭐가 사실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 받는 건 사실이야. carry out 하면요, 수행하다예요. 창의적인 활동을 수행하도록 동기부여 받는 건 사실이야. 왜냐하면 문제 때문에 그들이 감지하는 그들의 개인적이거나 전문적인 환경에서 감지하는 문제. 그럼 이거는 아까 1번에서 말했듯이 문제에 대한 민감성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야. 문제 감지에서 창의적인 과정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긴 해. 여기까지는 기본 상식에 대한 인정. 그 다음 3번이 이제 핵심 however 다시 나온 거죠. however 별표 치시고, 자, 그래서 하지만 역사적 증거가 있어요. 창의적인 과정이 활기를 띨 수 있다는 거 필요 없이도, 심지어 발명의 영역에서조차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however 체크하고, 증거 있다. 무슨 증거냐면 창의적 과정이 필요 없이도 가능하다. 이게 주제예요. 다음 4번 예시 나왔죠? 저 같으면 건너뜁니다. 이거. 왜냐하면 앞에가 이해 안 됐으면 이걸 보거든요. 앞에가 이해가 잘 되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시로서 고려해봐라. 비행기의 발명을. 다음. 자, 19세기의 말. 19세기 말에 number of는 이 수많은 이란 뜻입니다. 19세기 말에 수많은 연구 프로젝트는 were underway. 이 뜻이요. 진행 중인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건 구문이긴 한데 whose가 나왔어요. 여러분, whose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거든요. 근데 소유격 관계 대명사도 꾸며주는 선행사가 있어요. 뭘 꾸며주고 있을까요? 해석은 해드릴게요. 그것의 목적이 나는 장비의 발명인 그러한
뭐뭐라고 하는 거죠. 뭘 꾸며주죠? 진행 중이라는 걸 꾸며줄 거예요? 프로젝트를 꾸며줄까요? 3, 2, 1. 프로젝트를 꾸며줍니다. 다시 해석해 볼게요. 수많은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다. 어떤 프로젝트냐면 그 프로젝트의 목적이 많은 장비를 개발하는 그러한 프로젝트.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는 뭐 내용이 한데 필요한 것이 알려드린 겁니다. 이거는 호수는 나중에 우리 구문 수업에서 한 11강 정도에서 배울 겁니다. 다음. 자, 그 당시에 또 나왔죠 여기? 그 당시에 필요가 없었다. 그러한 장비, 그러한 기기에 대한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즉 대안이죠, 대안. 자, 오직 점차적으로, 점증적으로 라이트 형제가 이 비행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성공한 이후에야 did 더 넓은 implication 하면 영향이에요. 그러한 어떤 발명에 더 넓은 영향들이 명백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한 후에야 그 비행기의 영향력이 넓어졌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뭐죠? 발명 후에야 쓰여졌다. 발명 후에야 필요로 되어졌다. 이런 말 아닐까요? 다시 바꿔 말하면 발명되기 전에는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체크하시고, 이 비행기에 대한 발명 뒤에 있는 원동력은 뭐뭐처럼 보이지 않는다. 필요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아, 다시 언급해 주는 거예요. 네, 필요 없었어. 즉, 대안이죠, 이거 대안. 오늘, find alternative. 자, 나는 것에 대한 필요가 없었다. 즉, 사람들은 단지 원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여러분, 제가 해석은 다 해드렸거든요. 내용이 뭐예요? 창의적 과정은 필요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읽었는데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리가 잘 안 되니까 하나씩 체크하고 중요한 문장이 뭐냐, 해석 안 되는 대안이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 어려운 문장이 이 정도로 나올지 수능일 때 얼마나 어려울지 모르잖아요. 미친 듯이 어려워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요? 뭐라도 해야 될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잘하셨고, 시간이 지금 59분이어서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는데, 일단 이제 문제풀이 하나만 할게요. 네, 문제풀이만. 14번. 이걸 해야지 다음 시간부터 컴바이닝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까지 배우는 게 웨잉이에요, 웨잉. 무게 달기, 또 그리고 대안 찾기였거든요. 자, 2분 드릴게요. 14번만 진행해주세요. 시작!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볼게요. 답은 3번, 여러분들 푼 쪽에 3번이고요. 답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건 다시 설명할 겁니다. 일단 저 봐주시겠어요? 이거를 보면은 제가 rather than이 나오면 뒤에 있는 거라기보다는 A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문장에서는 A라는 부분이 뒤에 나와요.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 A고 rather than 뒤에 B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B라기보다는 A하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지문 속에 나와 있는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직면하기보다는 turning, 그들의 어떤 애완동물을 보호소에 보내는 스트레스에 직면하기보다는 이 소유자들은 이끈다. 애완동물을 그들의 집 범위에서 멀리 이끌어서 그들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애완동물을 버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 마지막을 볼게요. 자, some pets die difficult death. 자, 힘든 죽음 맞이하고 있다. 버려지니까 당연히 힘든 죽음 맞이하죠. 그 사이에는 과정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은 살아남고 성공적으로 먹고 산다라고 했지만 그 뒤에 이러한 경우에는 살아남은 이 애완동물은 침입종이 된대요. 마이너스죠? 그리고 환경 고통받는다. 마이너스. 그럼 이 내용이 뭐예요? 애완동물 소유자가 애완동물을 버리면은 애완동물은 죽거나 살아도 마이너스가 된다. 됐어요? 그러면 무슨 말 하고 싶을까요? 버려라,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답 보면은 답이 왜 애완동물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그 애완동물을 버리면 안 되는지가 답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오른쪽 보시면은 오른쪽에 오답 보기를 만들었잖아요. 오답 보기를 보시면 how to prevent, 어떻게 예방하는지, 애완동물 소유주가 그들의 어떤 애완동물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이걸 막는지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답이 되려면 막는 방법이 나와요. 1번. 이 애완동물 버리려고 할 때 CCTV를 포착한다. 2번. 버리려고 할 때 무조건 확인서를 받는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답이 1번인 거예요. 여기서는. 이해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설명할 것이고, 자,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weighing이에요. 무게 달기. however도 중요해요. for example 앞에 있는 문장 중요해요. 이거 배웠죠, 그렇죠? 두 번째, 대안 찾기. 해석이 안 돼. 콜론 뒤에를 보고, 또 분사 구문을 보고, 또 이어지는 문장을 보고,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거 익히시고, 다음 컴바이닝을 배울 때도 이거를 잘 회상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